He has a similar pain like me, and he just decided to have a surgery late. So I kept told him, like, yeah, do the surgery ASAP because it helps you a lot. So yeah, like today we could see that his movement is so much smoother. How he runs, I think is way smoother. So I'm very happy, and then I hope he can give a more boost for. 손흥민은 데뷔 이후 수많은 동포지션 동료들을 만났고 상당수는 경쟁자로 묘사되기도 했으며 가끔 일부 커뮤니티에선 동료들이 악역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라멜라, 모우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의 경우 원만한 관계를 넘어 손흥민이 만난 동포지션 선수 중 가장 챙긴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과거 라멜라와 모우라가 자기 대신 출전한 경기에서 득점하면 분명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히샬리송의 경우는 아예 등을 떠밀며 스포트라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말한 스무스라는 단어는 달라진 히샬리송을 표현하기에 너무도 적절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데뷔 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브라질인 치고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브라질 공격수들에 비해 어딘가 투박했지만 브라질이 가지고 있지 않던 야수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히샬리송은 투박함을 넘어 기름칠이 안 된 기계처럼 뻣뻣했고 활용점정은 공을 밟고 넘어진 그날입니다. 정말 오래도록 축구를 봐왔지만 안전한 지역에서 혼자 공을 밟고 넘어진 선수는 처음이었고 그 시기에 히샬리송은 이미 축구의 일반적인 경기력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히샬리송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걱정이 아닌 안도가 되었던 이유는 신체적 문제 없이 그런 경기들이 나온 거라면 그의 미래는 객관적으로 암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수개월간 라커룸을 공유했던 손흥민의 말은 더욱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술을 권유했다는 말은 당시 히샬리송의 심각한 부진, 그리고 아마도 탈장 수술 이후 경기에 나서는 본인의 경험이 포함된 의견이라 추측됩니다. 손흥민과 동일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히샬리송에게 왜 유독 캡틴의 애착이 가득한 클립들이 쌓여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손해인데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에버튼 시절 히샬리송은 스트라이커와 레프트 윙어로 출전했고 라이트 윙어 출전은 좋아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존슨의 경우 오른발이 주발임에도 노팅엄과 웨일스 대표팀에서 오른쪽 윙어로 기용되고 컷백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지만 히샬리송의 유형은 좀 더 마무리에 특화되어 있고 드리블로 측면을 허물고 크로스를 올리는 타입도 아닙니다. 즉 그는 오른쪽에 서면 할 게 없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공교롭게도 히샬리송의 토트넘 이적은 손흥민 입장에선 정확히 자신과 똑같은 지역에 뛸 수 있는 영권의 합류였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하지만 라이트 윙어 출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오른발 컷백, 왼발 감차로 슈팅도 가능하지만 현역 내내 라이트 윙어로 기용된 기억이 현저히 적고 감독의 선택인지 손흥민 본인의 요청인지 100% 정답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타적인 선수이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제일 원칙은 출전입니다. 벤치에서 팀의 승리를 지켜보는 것과 이타심은 전혀 다른 주제이고 그의 엄청난 승부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팀을 기필코 이기고 싶은 감정은 애초에 주전 경쟁 과정에선 당연히 동료에게 선제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독일 무대에서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이미 전투 모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강한 투지와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매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훈련장에서 우선 승리해야 출전할 수 있고 그 경쟁심은 당연히 프로 선수에게 절대적인 감정입니다. 축구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가 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지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승부, 경쟁, 비교, 치열하고 전투적인 환경이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유소년 무대에서 이미 축구를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적응한 사람들이 프로 무대까지 살아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에도 최우선 순위에는 출전이 있었고 함께 링크가 났던 리버풀에는 불발이 됩니다. 레비 회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레버쿠젠으로 날아온 일화는 손흥민 입장에선 출전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손흥민의 출전은 당연히 제공되진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의 기세 좋던 골게터는 PL에선 신인이었고 객관적인 주전 경쟁에 난이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토트넘은 우승이 없는 팀으로 표현되지만 선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국에선 대표팀이고 10대엔 최고 수준 유망주였으며 더 어릴 땐 천재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라멜라의 경우도 10살도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 공영 방송국이 찾아가서 카메라를 마구 돌리던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축구 변방이 아니라 월드컵 우승국에서 꼬마아이에게 가지는 TV 채널의 관심은 이후 그가 평생 받게 될 기대감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의 손흥민에겐 사실 이타심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절했습니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보이지 않는 조연이 아니라 일부 경기에선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 감독과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라멜라의 득점에 동료로서 기뻐했지만 돌아서서 다음 경기에는 자신의 득점을 다짐해야 하는 도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팀 승리는 절대적이지만 프로 선수가 영원히 출전하지 못하면 팀의 의미는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당시 손흥민에게 현재 히샬리송을 대하는 애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팀에게 선택받은 선수들만이 팀 승리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섭도록 냉정한 프로 세계는 도태된 선수는 우리 팀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물건처럼 시장의 매물로 등장합니다. 성공한 프로 축구 선수들이 누리는 엄청난 혜택들이면은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볼프스부르크 이적을 원했던 시기의 손흥민 또한 팀 성적이란 의미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PL 우승을 차지했어도 그는 행복했을 성격이 아닙니다. 팀 승리에 역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승리와 자신의 승리를 동일시하기 시작한 무렵과 이타심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거의 일치합니다. 바로 17-18 시즌입니다.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작된 16-17 시즌에 14골 6도움으로 PL 적응을 완벽하게 신고한 손흥민의 새 시즌은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리를 비롯한 토트넘 동료들과의 라커룸 장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바로 전 시즌엔 무조건 드리블을 시도했던 위치에서 패스를 선택하는 비율도 늘어났으며 가장 중요한 오프사이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망주가 리그에 적응하고 가장 달라지는 지표 중 하나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보는 눈, 즉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에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손흥민이 대표팀에 발탁된 초기에는 전형적인 윙어 유망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드리블 빈도가 높았고 측면에선 반드시 마무리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이라이트 필름과 의역하는 상황이 한 경기에서 동시에 연출되곤 했습니다. 감독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은, 앞으로 계속 출전하고 싶은 모든 유망주들이 대표 경력 초기에 보이는 놀랍도록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이타심은 토트넘에서도 대표팀에서도 출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제입니다. 라멜라 다음에 부각된 포지션 경쟁자 모우라는 손흥민과 전혀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모우라의 엄청난 성격까지 더해지며 두 명은 함께 뛰지 못할 때도 라커룸에선 완전하게 공존했고 손흥민의 득점왕을 만들기 위한 모우라의 필사적인 어시스트 한 방은 화산 폭발의 임팩트를 제공합니다. 당시 손흥민의 인터뷰는 출전에 대한 그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주전 경쟁 시대가 완전히 끝난 슈퍼스타의 여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사실 멘탈이 약간 나갈 뻔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찬스는 안 오고 저 혼자 막 엄청 조급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계속 와서 막 교체로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득점왕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우라 선수 들어오면서 득점왕 만들어줄게 이랬는데, 뭐 모우라 선수도 마찬가지만 저랑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뭐 경기에 못 뛰는 과정 상황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마웠고, 저도 그 위치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런 게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진짜 득점왕 탄 것보다 그게 저는 더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고, 내가 그래도 친구들과 이렇게 친근하게 진짜 가장 친한 친구들처럼 지내고 있고, 또 자기 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좋아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 되어봐서 안다는 손흥민의 말에는 자기 대신 출전한 동료들을 벤치에서 지켜봤던 시절의 심경이 완전하게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냈을 모우라에 대한 순수한 고마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된 포지션 경쟁자입니다. 모우라, 로얄과 함께 처음부터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자기 대신 출전할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닌 팀 승리에 필요한 선수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5살 차이이지만 모우라나 라멜라를 대할 때와 달리 완전하게 선배이자 득점왕 출신으로서 동포지션 히샬리송에게 조언을 보냈고 인터뷰에선 특히 그동안의 동료를 향한 칭찬을 넘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히샬리송 또한 네이마르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트넘 합류 초기부터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보였고 자신이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쓰리톱의 일원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의견이 희망사항이었던 이유는 결국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과 히샬리송 모두 라이트 윙어 기용은 거의 없었고 공존하진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즌은 서로에게 데뷔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되며 서로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랜 골감음 끝에 터진 득점에서 히샬리송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그를 다시 한번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시즌 PL 득점은 0골로 자기 코가 석타였습니다. 히샬리송의 기적같은 첫 골이 시즌 마지막에야 터지자 달려가서 비둘기를 하자고 외친 동료는 당연히 손흥민이었습니다. 영상에 모두 담기 힘들 만큼 둘의 서사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올 시즌 히샬리송의 부활포에 등을 밀어주는 상황까지 연출되며 스토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상을 참고 뛰었지만 부진했던 시즌, 득점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런던의 자극적인 언론들, 브라질과 한국이라는 대표팀의 압도적인 주목이 따르는 국가. 둘은 포지션을 다투기 이전에 팀에서 가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7번, 브라질 대표팀의 9번 한 경기만 득점하지 못해도 무득점이라는 낙인을 받는 공격수, 그들이 받는 프레셔는 일반인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미드필더나 수비수 동료에 대해 말할 때는 그저 맹목적인 극찬을 가해왔지만 히샬리송에 대해 말할 때는 분명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입장을 철저히 고려한 상태에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히샬리송을 향한 응원과 칭찬 그리고 격려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상황 득점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공격수들. 그들은 다른 포지션보다 주인공이 될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구보다 가혹한 언론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무득점 경기를 카운터하던 기사 제목은 그들이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도 지속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두 명의 치명적인 공격수는 지난 시즌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득점하기 시작했고 케인의 이적으로 왼쪽과 중앙에서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둘이 합을 맞추기 시작한 시즌은 올해가 처음이고 이론적으로 전사 타입 공격수와 스피드 스타의 조합은 오래도록 축구계를 맹폭해왔습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그랬듯 전사 히샬리송과 광속 손흥민 조합의 시너지가 더욱 불타오르길 응원합니다.